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조금은 성급해 보일 정도로 밀어붙이는 이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요. 민주당 내 속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으로. 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자, 이런 현 정부 관련 수사, 그리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고문과 관련된 대장동 의혹,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등 이 내용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버려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을 위한 것 아니냐. 또는 지금 현 정권의 고위층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 이재명 고문 지키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랑 거의 같은 사건인데요. 똑같은 논리로 됐죠. 네, 근데 3년간 기다렸어요. 네. 근데 왜 기다렸냐면 산업부는 이게 덩치가 커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조금 더 관여가 많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제 추측입니다만 수사를 뭉갤 수 있을 때는 검찰 그냥 그대로 놔둬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은 검찰 수사를 뭉개도록 할 수 없으니까 이제야 급하게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민주당의 이 주장이 저는 가장 어찌 보면 화가 나는 지점은 경찰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하. 아니 경찰도 문제가 있는 거 있으면 수사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면 드러납니다. 네. 검찰 권력 뺏는다고 이게 영원히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실형이 구형된 것, 이런 것들이 검수완박 속도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지난주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 2020년 7월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요, 또다시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또 유포하고 있다라면서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자, 민주당 일각의 주장처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그리고 또 유시민 전 이사장은 또 반대로 1년의 실형을 구형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검수완박을 속도를 내야 하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서 검수완박이 종결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행보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찰 내부의 검사들이 어떤 피의자가 됐을 때 수사에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지를 만 국민들에게 보여준 측면이 있고, 이게 떳떳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이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게 큰 틀에선 잘못된 팩트일 수 있지만 본인이 증인으로 이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수사 상황과 관련한 언급을 법정에서 다시 환기시킨 겁니다. 보통 법정에서 이야기한 건 저희가 무죄를 다툴 수도 있고 유죄를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별건으로 형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실 만한 분이 사실상 이런 이슈를 정치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검찰에 대해서 뭔가 외부에서 견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지침 같은 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정의당에서도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 사법 체계를 변경 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입니다. 위원장님, 통상적으로 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가끔 정의당 입장은 뭔지 네. 들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당은 이번 입장에서 저런 입장을 밝혔군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네, 이런 게 어찌 보면 참 제3당의 좋은 역할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양당이 치열하게 서로 싸울 때 국민들께서도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냐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3당이 좀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내줄 때가 있는데요. 정의당 얘기가 맞죠. 아니 이게 저희가 제도를 형사사법의 큰 틀을 바꾼 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됐고 여기서 경찰에게 조금 더 권한을 줄지 아니면 또 검찰의 역할을 어느 정도 또 우리가 남겨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급하게 할 일이냐, 조금 더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보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일입니다. 네. 왜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참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